이 보니까 그 앉아서 일하실 때만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아프신 걸로 봐서는 요추 디스크 탈출증 이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도 하죠. 이거라는 거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 추간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추간판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가지고 그 추간판 내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신경근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말해요. 추간판이라는 거는 사실은 척추 사이에서 척추의 어떤 그 충격이라던가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수액과 또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세 가지로 뭐 그 정도에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팽륜, 또 돌출, 나중에 섬유륜까지 찢어지는 탈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은 아주 특징적으로 요통 그리고 하지 방사통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요통은 특징적으로 구부렸을 때 아프고 또 기침할 때 아프고 또 눕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경감되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또한 하지 방사통이 상당히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근을 누르면서 신경근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들이 전부 다 눌리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허리, 엉덩이, 다리, 발끝 정도까지 쭉 내려오면서 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버님처럼 따끔따끔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하면은 근육이 약화가 돼서 다리가 가늘어지거나 힘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들까지 나타나실 수 있고요.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 또는 하지 마비 또 심지어는 성기능 장애까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 진행 과정과 함께 또 주요 증상을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증상으로 한의원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쵸. 원장님, 한의원을 방문을 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한의원에 오시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아주 간단한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침치료 또 뭐 부항, 뜸 등의 물리치료 정도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뭐 1, 2주 내로도 거의 되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증상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탈출된 정도가 심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도 약침, 봉약침이라던가 뭐 자학어 약침이라던가 어열 약침이라던가 이런 약침들과 함께 한약을 저는 꼭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허리라는 거는 신장 기운으로 보고 있고 신장 기운이 아주 약해졌을 때 신장의 기운과 정혈이 아주 부족해졌을 때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해지면서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운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10종 요통이라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요통의 종류도 10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변증에 따라서 한의학을 처방을 해서 그분에게 맞게 처방해서 치료를 여러 가지로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뭐 저야 기체조는 당연히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마음 놓고 치료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기체조를 알려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떤 운동법이 허리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자세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허리 쪽을 뭐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지만은 복부, 복직근이라던가 이 부분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허리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 운동과 항문 조이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배꼽 아래 한 5cm 정도 되는 단전 부위를 중심으로 그것을 허리 쪽으로 쭉 당기세요. 당기면서 항문을 같이 조여줍니다. 그렇게 조였다가 힘을 쭉 빼시고, 예, 뭐 당기면서 항문도 조였다가 힘을 빼시고, 이거를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특히 이렇게 장을 이렇게 조여주는 것과 항문을 조이는 것 자체가 우리 한의학에서는 동맥이라고 회음에서부터 척추를 따라서 여기 머리 또 윗입술까지 이렇게 통하는 경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음과 장강 혈자리를 자극을 해줘가지고 그쪽이 자극되면서 기운이 척추 쪽으로 제대로 뚫리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발끝 부딪히기. 이것도 요 발바닥에는 용천혈이라고 쏙 들어간 자리. 요 부분이 신장 기운이 아주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발끝 부딪히기를 통해서 꾸준히 신장 기운이 잘 통하도록 해주는 것도 허리에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과 도움이 되는 운동법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은 허리 통증 환자들이 고민하는 점이 바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네. 수술을 물론 안 하고 보전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이거를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윤웅희 원장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전에 당일 수술, 당일 퇴원. 이 정형외과, 네. 외과에서 많이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요법이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술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척추와 골반의 구조가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통증을 컨트롤해서 진통을 하셔서 한 달 정도 이상은 조금 더 안전가려 하시면서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추나요법을 받으시면서 지켜보시고요. 아, 정말 너무 못 움직이겠다. 허리가 아파서 나는 거동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경우에는 네, 누워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누워 계시면서 안전가려 하시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치료 받으시는 게 더욱 좋고요. 내 허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고 오랜 동안 내 허리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수술을 꼭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까 윤미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소변의 조절이 안 되거나 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중요한 것이 하지 마비가 와서 풋드롭이라고 하죠. 발목이 떨어져서 안 올라오시는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요법, 침이나 추나 치료 또는 이렇게 허리와 골반 그리고 이 척추를 바로잡는 치료를 통해서 먼저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정말 증상이 심각하지 않는다면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윤민아 원장님, 실제로 뭐 침이나 추나 요법 등 이런 한방 치료가 요통에 진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논문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은 아주 최신 논문들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요. 작년 2월 달, 2017년 2월 달에 미국의 내과 학회에서 발표한 요통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쫙 읽어보면은 1차 치료로, 허리가 아플 때 1차 치료로 우리가 가장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침, 추나, 기체조, 운동요법 등의 비수술적 치료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홍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가 아프다고 너무 급하게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실 것이 아니라 일단은 침과 추나 기체조 이러한 여러 가지 비수술적 요법들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 되겠고요. 뭐 그쪽 요통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양약들을 권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한의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허리, 신장 기능에 좋은 한약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또 아주 좋은 논문이 이번에 사실 또 나왔어요. 올해 6월 달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예. 왜 SCI 2급 아주 그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그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우리나라의 한의학 박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30만 명의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그분들 중에서 침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들이 침 치료를 안 받았던 분들보다 수술할 확률이 36%가 떨어졌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들은 거의 50% 이상 수술할 확률이 더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또 허리가 아픈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침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수술할 확률이 아주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다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서 믿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 결과들도 알아봤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발바닥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윤우희 원장님, 발바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원인이 가장 중요한데요. 발바닥이 아프니까 이거 족저근막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인이 꼭 발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서 원인이 오셨을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걸어 다니실 때는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협착증은 일단 제외하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 발바닥이 아프신 게 아니거든요. 발바닥이 아프셨다면 족저근막염도 의심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지게차 운전을 하시는 시청자님께서 지게차 운전을 하시고 앉아 계실 때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시는 거기 때문에 허리에서 오셨을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시청자님 한번 보시면 요추 5번하고 척추, 천추, 꼬리뼈 사이에 신경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허리는 아프지 않은데 발바닥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자 보통은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부터 엉치 그리고 다리 그리고 발까지 아프면 이렇게 아프면 우리가 누구나 나 허리 디스크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이제 바로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은 발바닥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경이 전달 물질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점핑을 한 거예요. 허리에서 바로 발로 내려갔기 때문에 발바닥만 아프신 거고요. 그래도 이 증상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의 원인이 발바닥에 통증을 만들 수 있다. 허리가 아프지 않다. 나 발만 아파. 그래도 허리를 꼭 한번 의심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바닥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허리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허리 디스크나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이런 진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퇴행성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해야지 이런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분에 대해서 시청자분 요 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른 자세와 그리고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바른 자세는 항상 지게차에 앉아 계시니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허리를 고추 세우시고 그렇게 바른 자세를 하시고 또 날개뼈를 등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가 지금 있으셔서 통증이 오시기 시작하셨으니까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셔서 2, 3분 정도는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에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뭐 오랫동안 한 자세로 계시는 것보다는 좀 장시간 앉아 계신 분이라면 조금씩 자세를 변경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운동은 디스크와 또 협착증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또 한의사 선생님께 문의하셔서 어떤 게 좋은 운동인지 확인하셔서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허리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는 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우리가 배가 나오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 같은 것도 조금 더 잘 드셔서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브로콜리나 계란 같은 거 달걀 노른자 이렇게 드시면 그 안에 이제 비타민 D나 이렇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들을 섭취하셔서 뼈를 튼튼하게 하시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